한번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닉네임은 이제 호구 멍청이.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호구였고 멍청이였다라고 자책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만 35세 여자고요. 건강식품 판매직입니다. 그리고 혼자 살고 있고 소득이 한 300에서 33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뭐 이게 실수령인 거죠? 네, 실수령이에요. 이 정도면 뭐 낮으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저축이 아예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아예 안 된다. 그러니까. 사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30대 후반 서울에서 혼자 옥탑에 살고 있습니다. 전 닉네임처럼 저는 정말 호구 멍청이 인생을 살았고 너무 한심하게 살아서 사연을 올리게 되었어요. 13살 때 부모님 이혼 후 어머니와 둘이 살다가 어머니가 만 19살이니까 이제 20살 됐을 때 심장병으로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20대 초반에는 어머니 사망 전 쓰신 사채에 시달렸고 가족이 없어가지고 친척 어른한테 정신적으로 의지를 많이 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이혼하시면서 나가셨군요. 네. 그러다가 친척이 재무설계사였는데 보험설계사. 제 부모님 병력 때문에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보험을 가입하라고 설득할 때마다 겁이 많은 저는 다 가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사업을 시작하고 어려워져서 수억의 빚이 지게 되자 제 인생 첫 대출로 카드사 대출을 받아서 1,000만 원을 드렸어요. 내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 부모님처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힘들다고 하니까 도와준 거죠. 네. 왜냐면은 뭐 아버지는 나가셨고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이제 뭐 친척밖에 없는 거죠. 유일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딱 이분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20살 때부터 챙겨줬는데 예. 사실 먹고 자고 하는 거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그분이 빚을 못 갚고 연체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신용불량자가 됐는데 갚아야 할 대출금이 4천만 원 정도. 저걸 다 드린 거예요. 내가 대출을 받아서 이분 사업하고 힘들고 그럴 때. 그러니까 보험을 하시니까 뭐 돈도 필요하고 막 하니까 그렇죠. 생활비도 달라고 하고 하는데 이제 근데 카드론으로 이분이 돈이 다 사실은 사회초년생이니까 빌릴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한도도 많이 안 나오니까 그렇지. 카드론 빌리기 시작해서 카드론을 처음에 딱 쓰니까 신용점수 딱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빌릴 수 있는 게 저거밖에 없었고 당시 카드론 대출이 20% 육박했으니까 4천을 저만큼. 그러면 4천에 20%면 800만 원씩 한 대 70만 원씩 내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돌려막기가 계속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겠죠. 사회 초년생 뭐 아주 어린 나이인데 멘탈 그렇죠. 나갔지만 월 20씩 나눠 갖기 시작해가지고 6년에 걸쳐서 갚았어요. 20대부터 일을 했는데 수입이 적었다고 하셨는데 20대부터 일을 하셨는데 1년 동안은 월급 70만 원 받는 곳에서 일을 했대요. 거기도 진짜 악독한 곳이죠. 어떻게 월급 70 주고 일을 시키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이 원래부터 좀 어렵고 그러셨으니까 아예 어떤 공부나 이런 것도 못하고 하니까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일을 할 수 있으면 감사하니까 그냥 막 한 것 같아요. 작년에 완전히 다 갚았고 그다음에 이제 연을 끊었습니다. 네. 저 대출금이나 뭐 사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분이 우울증을 앓을 정도였대요. 사연 주신 분이. 근데 이게 좀 공감도 되는 게 나이 20에 말 그대로 뭐 고아 같이 느껴졌을 텐데 그렇죠. 기댈 때는 친척밖에 없는 거잖아요. 믿고 의지를 했는데 이분이 전화를 해서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해가지고 돈을 빌려가 놓고 자녀들 차 사주고 결혼시켜주고 그래서 빼먹었구나.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는 그래도 아이들 이제 결혼은 시켜야 되니까 사촌 동생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뭐 그럴 수 있어. 사촌 형이었겠다.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나이는 모르니까. 이분은 이제 여자분이니까 뭐 그럴 수 있어. 오빠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를 나중에 챙겨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전혀 없는. 그럴 마음이 없으셨던 거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도 있었는데 그 유산도 재산 상속 포기각서를 써라. 상속 포기를 써라. 왜 근데 그 얘기를 왜 했냐면 내가 너를 키워줘서 이게 아니라 네가 상속을 받게 되면 세금이 세니까 내가 받을게. 속였구나 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친척 현재 등록까지 다 나눠가지고 이분한테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대출을 그렇죠. 떠안기고. 그래도 이제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이분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힘들 때 하는 말씀이 그럼 너 지금 보험 가입돼 있는 거 수익자를 나로 돌려라. 혹시나 자살할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이요? 그 말을 듣고는 이분이 완전 이제 멘탈이 붕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보험을 빚져가지고 가입해줬는데 그 수익자도 나한테 돌려놔. 그러면 너 죽으면 내가 받게. 그리고 이분의 아버지를 그때부터 부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척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진짜 내 아빠를 찾아가는 거구나. 여기 있으면 아빠를 찾아간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혼자 막노동하면서 알코올 중독을 사셨는데. 근데 갑자기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악화돼서 어떻게 찾아온 거예요. 또 하나의 빨대가 없네. 저는 건강이 악화된 채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엔 연락 없다가 하필 빚이 4천 생긴 그 시점에 빚 갚기 시작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가 연락이 와서
아버지가 이제 뭐 치매 이런 증상도 보이고 이런 상태에서 알코올 중독이시니까 네. 그 친척한테 정남이가 떨어졌는데 그나마 이제 진짜 내 피부치가 왔으니까 왔죠. 그래도 아빠인데 그쵸. 챙겨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술 먹고 사고를 몇 번 치셔가지고 2천만 원 정도 또 소위 말하는 깽값을 물어주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벅찹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 주변에 참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아버지라고 해서 딸이든 아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좋은 아버지들도 많지만 사실 이런 분들이 아버지인가 싶기도 하는데 너무 심하죠. 그래서 이분은 그냥 네. 어떤 도덕적인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를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양을 네. 하고 있는데 네. 같이 사시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여유가 있어서 같이 사시는 게 아니라 남이에요. 그러겠죠. 뭐. 어렸을 때 대여섯 살 때 이혼하신 아버지라서 기억도 잘 없고 그다음에 이분에 대한 기억은 폭행, 가정폭력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버지니까 모셔야 된다는 생각에 하고 계신 그러니까 왜 또 이런 분들이 또 착해 또. 그러니까. 아유, 참. 여기 그 친척이라는 분한테는 나를 어떻게 내 가족이니까 힘들다고 하니까 네. 이렇게 빚져가지고 갖다 드리고 아버지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아버지라고 하니까 또 드리고 그런데 술 먹고 사고 치셔가지고 아휴,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의 40을 가까워진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이시니까 근데 아직도 원룸 월세방에 살고 있다는 것과 아버지의 월세방도 부담하고 있다는 게 큰 부담입니다. 아버지의 가정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도 있어서 같이 살고 싶진 않아요. 가을에 완제 후 아직 신용회복이 되지 않아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도 불가능하고 이제 이런 월세에서 상황이라고 아직 합니다. 옮길 수는 없고 그래서 하루 12시간 정도 주 5일 일하는데 식사 제공이 안 돼서 외식비도 많이 들고 뭐 장봐서 해먹지 않는 편이에요. 술은 주 5회를 먹고 자요. 네. 본인이? 네 본인이 술 없이는 못 자는구나. 전 이게 안타까워요.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시답니다. 이분의 건강이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아버지랑 따로 사는데 거기에 배달을 쏴주는 건가요? 네. 왜? 굶으시니까 그래요? 치매 증상이 심하시니까. 심하지도 않아요. 그 심해지고 있다는데 가끔 그래서 어느 정도냐고 여쭤봤더니 그 장기요양 등급 5등급이면 약간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약간 이제 일상생활에서 저런 거 건망증 정도로 하기엔 너무 심한 가스불을 안 끄고 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데 사람 알아보는 건 다 알아보시고요. 5등급 그래요? 정도면 뭐 약 드시고 하시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현재는 다른 증상들도 막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치매 말고도 당뇨도 심하시고 뭐 허리 뭐 이런 협착증도 좋으시고. 있고 뭐 이런 고혈압도 있고 이러셔가지고 병원에 왔다 갔다 입원하시는데 그 병원에 그냥 계속 계시면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문제는 그 병원에서도 옆에 환자랑 다투시고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쫓겨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1인실로 가거나. 근데 1인실 아니 비용이 저 여기서 너무 궁금한 게 네. 그냥 딸인 건 맞잖아요. 근데 딸이라고 해서 아버지 걸 다 책임져야 돼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버지가 병원 가서 막 싸웠어. 그래서 막 1,000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물론 맞은 분들은 억울하겠지만 네. 뭐 그거는 뭐 딸의 잘못은 아니니까. 아니죠. 근데 그걸 왜 물어줘야 되냐 이거지. 물어줄 필요도 없는데 이분이 보호자가 돼버린 거예요. 보호자가 된 거예요. 누구야 사고를 쳤어요. 막 그러면 옆에 와서 아우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누군가 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아예 끊어야 되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연을 끊으시는 게 맞다. 아버지긴 하지만 누구도 이분한테 손가락질 하실 분도 없고 그럼요. 차라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내 가족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셔라. 그러니까 차라리 뭐 정말 뭐 남편이 될 분을 만나거나. 그쵸. 아니면 뭐 그런 지금 사람 친구들도 뭐 친한 친구들 있으실 텐데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분은 너무 착해가지고 또 어떻게 한번 또 이혼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안 돼. 좀 조심은 해야 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중독이시기도 하고 네. 좀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맞아 내가 딸이 있었지 하면서 그러면서 온 거거든요. 내 말이. 예, 뭐 20년 만에 연락 와가지고 네. 월세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 이건 아니죠. 매달 버는 돈을 남김없이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열받으니까 나도 배달 음식에 술 먹고 네. 그러니까 또 피곤하고 막 스트레스 보고 막 비용은 줄어들질 않네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막 무거운 걸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무릎도 나가고 허리 골반도 안 좋고 퇴직금으로 재활을 맞춰도 40 가까운 나이에 300 이상 벌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지금은 너무 몸이 안 좋으셔서 마침 휴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한 두세 달 정도는 쉬실 생각인데 네. 그 쉬시면서 이제 다른 일자리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시는 시간?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왜 그동안 투자를 안 하고 뭐 왜 빌려주고 했을까라고 하는데 뭐 저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동안 뭐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뭐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배신을 한 케이스라서 다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이제는.
3천만 원을 못 모은 이유는 보험료와 배달 음식비다. 배달 음식보다 보험료가 엄청 클 것 같은데. 엄청 클 것 같은데. 진짜. 한번 보겠습니다. 신용 점수만 되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요. 애견 미용도 할 줄 알고 애견 간식도 잘 만들어가지고 관련 사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누굴 돕는 게 목적이에요. 아까 저 마지막 꿈이 본인의 성향이 어려운 독지가야. 사람과 동물 돕는 독지가가 됐을 때 누가 누굴 도와야 지금 나를 도와야지. 왜 동물을 도와주고 있어요? 나를 도우세요. 지금 우선 내 거부터 챙겨 놓고 남을 돕는 게 독지가입니다. 천사가 실직합니다. 왜 이러세요? 안 돼요. 이러시지 마세요. 우선 내 거 챙기자. 네. 자, 자산이 1,700만 원인데 청약 200만 원. 그 저축성 종신보험이 1,724? 저게 뭐냐면 아버지를 부양하기 시작할 때 그때쯤 그 친척이라는 분이 야, 아버지가 이제 치매 증상도 있다며 네. 그분 이제 더 아파지시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분을 피부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가입을 해놓고 네. 이거 나중에 저축이 되는 상품이다라고 해서 보험을 가입을 시켰어요. 네. 근데 자산에서 제가 제외시킨 게 뭐냐면 저축이 아니에요. 저게 아니에요? 왜요? 종신보험이에요. 그냥 죽으면 사망보험금 나오는 종신보험에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네, 특약들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그게 네. 36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36만 원 중에 25만 원은 사망보험금 2천만 원 받기 위한. 근데 몇 년을 내야 되냐면 20년을 내야 돼요. 20년을? 25만 원씩 20년을 1년 내면 300만 원이죠. 10년 내면 3천만 원이죠. 맞죠? 6천만 원 내는 거죠. 네. 근데 사망보험금 2천이 나와요. 왜 그런 일이 그러니까 뭐가 이상해요. 일어나요? 하여튼 뭐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무해지 환급형이에요. 무해지 환급형이 뭐예요? 중간에 깨면 해지 환급금이 없는. 없어요? 거의 없는. 지금 1,724만 원을 냈는데 해약하면 50몇만 원 나옵니다. 50만 원 나온다고요? 대신에 이게 왜 저축이라고 속였냐 하면 이 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중간에 깨면 저렇게 찔끔 주는 대신에 네. 보험료가 쌉니다. 싸요. 네. 네. 우리가 물론 보험을 깨면은 한 절반밖에 못 받지만 그거에 비해서 아예 안 나오다 보니까 보험료가 한 15%에서 20% 싸요. 그러니까 원래 보험이 10만 원이라면 이거는 한 7만 원 정도 수준. 네네. 대신에 납입 기간 20년을 딱 채우면 그 원래 10만 원 내던 보험하고 똑같은 해약 환급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환급률이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만기까지만 채우면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만기까지 채우는데 36만 원 중에 25만 원 정도는 주계약이고 네. 나머지는 특약이라서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돈 36만 원 들어가는 것 중에 10만 원은 버리는 돈이고 나머지 25만 원만 그 효율을 낼 수 있는데 그것도 20년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 20년 유지를 못할 것 같은 자산인데 너무 크죠. 그걸 어떻게 25만 원을 내라고 하냐 20년 동안. 이분이 근데 꾸역꾸역 이걸 내신 거 보면 정말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이악 물고 민원을 좀 걸어봐야 되겠다. 요거는 네, 이거는 내가 완벽하게 속아서 샀다. 가입했으니까 물론 이제 증거가 없습니다. 3, 4년, 4년 지금 50회 냈으니까 5년 전에 가입한 거고 증거가 없긴 하지만 네. 금융감독원에 강력하게 민원을 넣었을 때 그나마 약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당시에 저걸 저렇게 속여서 파는 게 트렌드였어요. 트렌드였어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도 소비자 보호사항으로 이런 거 조심하세요. 이런 거 속지 마세요.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게 민원을 넣어서 불안전 판매면은 저 돈을 돌려받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는 해당 보험사와 설계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그러면 설계사가 그분인데 내 친척이네. 그분이 네. 물론 이제 인정할 연은 거- 끊었지만 네. 인정을 할까 싶기는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할 가능성이 높은 게 네. 그분이 인정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속해 있는 그 회사에서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마 저런 식으로 영업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다른 민원도 많이 걸렸을 거예요. 많이 걸렸어요. 네. 그러면 이분 또 걸렸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줄 가능성도 있으니까 어쨌든 믿져야 본전. 자, 원룸 보증금 1,000만 원 있고 아버지 거 500만 원 얻어준 거죠. 네. 그러면은 우선은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들어가 계시면 네. 집을 뺐어요. 뺐어요? 저게 되게 단기 월세 있죠. 네네. 500에 뭐 30, 40. 이거 빠진 거예요, 그러면? 네. 뺐다가 또 넣어야 되고 하니까 넣으실 생각도 또 지금 이제 나오실 때 된 것 같아요. 병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네. 아버지가 날 계속 찾아오고 이러면 사실 또 마음이 약해질 것 같은데. 누가 옆에서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잡아줘야 돼. 천성이 안 그러면은 아버지가 와서 또 막 미안하다 하고 또 막 그 드라마처럼 또 그런 게 안 있잖아요. 됩니다. 또. 근데 그런 거 한 가지는 있어. 제가 이분 사연을 봤을 땐 그걸 생각했거든요. 작년 11월부터 자녀는 부양 의무자에서 빠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생계급여를 받을 수는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부양의 의무가 아니기는 하지만 부양 의무자가 아니긴 하지만 부양을 안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요? 딸이나 자녀한테 뭐가 날아가냐 하면 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데 당신이 부양을 안 합니까? 라는 서류가 날아갑니다. 그럼 그거 굉장히 도덕적으로 기분이 묘하죠. 내가 아들이고 딸이고 내가 당연히 부양을 해야 되는데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양하지 않는 이유가 뭐야? 그거를 써야 돼요. 네. 써야 되기는 하지만 네. 그렇게 쓰고 나서 끝나냐? 네. 실제로 부양을 안 한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됩니다. 뭐냐면 그래요? 저 부양 안 해요라고 했는데 매달 용돈 드려. 생활비 내도 이러면 부양 의무자는 아니더라도 부양하고 있는 걸로 봐서 네.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될 수 있어요. 안 되는구나. 근데 그거 어디까지 보냐면 이분의 통장도 다 들여다보고 이분이 의료 기록, 그러니까 병원을 가셨으면 그 병원비 누가 썼냐. 자녀 신용카드로 지출했다 그러면 부양받는 거 맞네. 그건 맞죠. 네, 이래가지고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아예 끊어버리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뭐 이래저래 혜택도 받으실 텐데. 그렇죠. 내가 아니어도 나라의 해주는데. 복지 혜택을 받으니까 네. 제발 여기서는 끊으셔라. 저 갑자기 궁금한 거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피보험자인 네. 보험을 내주는 거는 어떻게 부양하고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끊어버려요. 네, 이런 것도 사실은 보험금 타는 이력 지급 이력을 조회해보면 조회해볼 수가 있어요. 아마 그 사회공동망에서 이제는 다 될 거예요. 네. 다 될 테니까 저런 것들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버지가 관련된 모든 거에 대한 금융 지원을 다 끊어야 된다.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다 끊어버리셔야 끊고 돼요. 그러면 아버지는 자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되시면서 뭐 의료 혜택도 받고 뭐 하실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뭐 요양원을 들어가시거나 이럴 때도 차라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끊는다고 해가지고 뭔가 아버지가 힘들어지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더 나을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모든 걸 다 끊어야 된다. 제발. 그러면 이것도 날라가네요. 어쨌든 한 50만 원 받고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일단 있겠네요. 민원 거는 것까지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해서 되는지. 좀 정리하고 네. 최대한 받아내자. 신용 사태가 좋아져가지고 대환을 한 게 7.7이네. 네. 이거 사연 주셨을 때가 5월이었거든요. 네. 그만큼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조금 올라와서 최근에 대환에서 이제 7.7% 갈아타서 네. 한숨 돌리는데 한숨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말 돈이 없는 상태이십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축이 안 돼요. 보니까 식비가 당연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분 식비니까. 보험료 88만 원. 와, 진짜 미쳤다 진짜. 지금 뒷골이만. 월세도 2개 내고 네, 있고. 월세 45. 택시비는 그러니까 저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일을 하다가 아버지한테 연락이 온대요. 네. 뭔 일이 생겼으니까 잠시만요 하고 택시 타고 집에 가서 뭔 일인지 봐드리고. 휴대폰 10만 원. 모르겠어요. 뭐 이게 아버지 것도 포함돼 있어요. 휴대폰 안 사드렸더니 자꾸 옆에서 빌려가지고 전화를 하고 이러니까 안 드릴 수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끊자 이번에. 네. 끊으시죠. 확실하게. 이거는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잘못하신 거 딱 하나 술값. 뭐 이해됩니다 저는. 네, 이 정도면은 이거는 내가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는 비용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발 이제 다른 걸로. 그렇죠.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 어찌 보면은 이제 뭐 부모님의 그 모습을 싫어하면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분 지금 건강이 되게 개인 안 좋으니까 안 좋으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뭐 차라리 뭐 조깅을 하든지 뭐 몸이 안 좋으시니까 무릎도 안 좋구나. 좋은 취미. 뭐라도 하나 좀 찾아서라도. 저는 차라리 저 돈이 그렇게 지출을 하실 거라면 뭐 반려견이나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줄 그럴 대상을 두시는 건 어떤가도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괜찮을 수 있겠네요. 차라리 뭐 강아지를 키우거나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겠어요. 고양이를 키우거나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왜냐면은 이분은 어찌 보면은 고아의 느낌에다가 되게 의지할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나빠 보여도 본인이 모르시겠어요. 그렇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의지하는 건데 그런 거를 차라리 좀 누군가한테 마음을 줄 곳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험료 이거 정리하면은 어쨌든 제가 다 들여다봤는데 저 중에 거의 대부분이 쓸모없는 다 정리하시고 실비보험 하나 정도만 실비보험도 없어요. 이분이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못 들었습니다. 못 들어요. 못 들었는데 보험료가 지금 많이 나가고 보험료도 많이 나가고 병원 갈 일도 많아가지고 부담이 돼서 보험도 해약도 못하고 이 많은데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걸 해약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을 하시는데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너무 많고 이분 암테크예요. 지금 친척분이 가입시켜 놓은 게 막 중복돼가지고 막 뇌출혈 발생하면 뭐 7천 8천 나오고 암도 지금 걸리면 8천만 원 나옵니다. 인생 역전해요. 암 걸리면 이게 뭐야. 그러니까 내가 병에 걸려서 죽어야지 되는 뭐 그런 거야. 막 지금 병 걸리면 오히려 돈을 벌게 되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입하다 보니까 개 중에 좋은 게 한두 개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것만 남겨놓으면 한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0만 원. 네. 10만 원 근데 이분이 또 정도면- 당뇨도 있으니까 네. 아예 다 없앨 수는 다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그 10만 원 정도도 충분히 빵빵해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이 해놔가지고 이건 좋은 점인가? 다행이다.
다행이네. 불행 중 다행. 네, 그래도 다행이다. 네. 그래서 한 2개 정도만 살려서 10만 원 정도면 10만 원으로 암 진단금 한 6천 정도 확보되고 뭐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굵직굵직한 질병에 뭐 입원에 수술비까지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요. 네네네. 그리고 차라리 저 보험료 아낀 거 70몇만 원으로 네. 그냥 그걸로 건강 관리를 받으세요. 뭐 건강식품 네. 드시거나 병원을 꾸준하게 다니시거나 네. 차라리 그걸 그렇죠. 나한테 좀 투자를 하셔라. 본인 등판하신 것 같은데요? 고양이 괜찮습니다. 고양이는 혼자 한 20시간 자기 때문에 고양이 정도는 키워볼 만도 하지 않나 생각을 물고기나 합니다. 아니면 그런 게 부담되면 물고기도 괜찮긴 한데 저는 어릴 때 물고기 키웠는데 아버지가 어떤 교감이 없더라고요. 얘는 너무 그냥 뻐끔뻐끔만 하고 그리고 그때 이게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식물인가 동물인가 이런 느낌으로 애가 그때 그 붕어가 뭐 기억력이 3초랬나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한번 왔다가 돌아오면 절 처음 보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날 계속 처음 보는 사람으로 아는 건가? 라는 생각에 되게 설레이겠다 걔는. 이건 뭐야? 항상 여기 어디지? 이런 여기는 거잖아. 뭐야? 여기 어디야? 막 이런 거죠. 뭐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어쨌든 정리할 부분이 많다.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재무 정리라기보다는 그냥 감정 정리. 감정 정리를 하시고 나서 좀 그 감정을 다른 곳에 줄 때를 하나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네. 일단은 이거는 뭐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혼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엔 혼자 아닙니다. 네. 친구분들하고도 유대감도 좋으신 것 같고 제가 전화 통화상으로는 뭐 개인적인 선입견이었겠지만은 저는 어두우실 줄 알았어요. 되게 밝으세요. 또 밝으셔 또. 밝으셔. 네. 밝으신 거 보면 네. 되게 이제 주변하고도 잘 지내실 것 같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부터 뭐 네. 새로운 사람 뭐 남자를 만나든 뭐 여자 동성 친구를 만나든 그래요. 가족 같은 관계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요. 아직 나이가 뭐 아직 젊으신데. 그럼요. 그러니까 60대도 새로운 아니시고. 가족은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고 그 가족이라는 게 반드시 DNA가 섞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보험 싹 좀 최대한 정리하시고 내일 배움 카드 이제 발급하셨으니까 이걸로 지금 받으셨대요. 교육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비상금도 조금 확보. 이건 뭐 자연스럽게 확보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보험 해약하면 대출금도 어느 정도는 네. 갚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매달 77만 원의 현금으로도 생기니까 갚아 나가면서 저거 해지하면 해지환급금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저가 이제 추가적으로 노력해 드릴 건 우회지환급형 보험 저것도 이제 제발 낸 걸 어느 정도만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끔이라도 하면 요거를 그렇죠. 다른 것들도 너무 많이 내가셔가지고 그런 197회 납. 와 이런 것도 막. 저건 240회 납이 완료인데 네. 거의 다 냈어요. 아 답이 없습니다. 애매해요. 이거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깨야 돼요. 아니요, 저게 애매한 게 쓸모는 없어요. 쓸모는 사망보험금이 주고 뇌출혈 이미 다른 것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만약에 그럼 저걸 깨면 네. 돈이 많이 나오냐? 안 나와요. 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쉬울 수 있고 심지어 이번에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걸 또 깼다가 혹시나 그래도 입원했을 때 입원비 몇만 원이라도 나오는 거 안 나와버리면 그렇긴 한데 그래서 쟤는 다른 걸 정리했을 때 그나마 부담이 덜 하니까 네. 납입하고 있다가 나중에 돼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이제 원금에 붙거든요. 가까이 이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니까 지나서 해지할지 안 할지. 우선순위는 좀 뒤로 밀어두고 어쨌든 뭐 소장님이 보험 정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셨는데 건강이 안 좋은데 보험 해지하면 걱정이신데 이거는 제가 써놓은 거는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뒤에 있어요. 좋은 것들은 여기다 안 써놓은 엄청 겁니다. 많아 또 여기. 네. 네. 그렇죠. 네. 뭐 개인적으로는 종교 쪽은 안 가시는 게 우선은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해봅니다. 저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좀 동물이나 식물 쪽에 좀 한번 의지를 하면서 힘든 마음을 추스리고 그러면서 이제 술도 끊으시고 하면서 천천히 좀 바뀌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 친척분하고 연 끊으신 것처럼 끊으시고 끊으시는 게 오히려 아버님한테도 더 될 거예요. 도움이 된다. 더 도움 될 거고 오히려 또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힘 좀 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아마 이제 본인 등판하셔가지고 댓글 자주 보시겠죠. 네. 힘이 되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내 거부터 다 해놓고 돈이 남으면 그때서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거니까 반대로 지금부터 또 열심히 하시면 또 인생이 또 바뀝니다. 아직 나이가 젊으세요. 이 정도면 뭐 포기하기는 아직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2등이 1등하는 건 별로 드라마틱하지 않잖아요. 네. 꼴등이 1등하면 이게 그렇죠. 정말 와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맞아요. 올라갈 수 있는 게 훨씬 많이 남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의 바닥은 없습니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이거 진짜 바닥이에요. 이거는 뭐 발목 무릎도 아니고
분명히 바닥이에요. 오히려 좋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면은 맞습니다. 조금 마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